수업 한마당 첫 번째 수업 나눔을 맡은 형남중학교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내용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 게더타운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링크는 우리 채팅방에 올려두었는데 이 링크는 최대 25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혹시 인원이 초과되면 활용 방법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에 나와 있으니 잘 봐두셨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더타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랫폼에서의 재미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MZ세대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게더타운은 회의, 강의, 네트워킹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온라인 가상현실, 즉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맵상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옛날 귀여운 싸이월드 미니미 감성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플랫폼을 통하여 제가 최근에 했던 수업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아바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닉네임을 정하시고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튜토리얼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조작법은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고 움직이시다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면 X를 누르시면 그 호스트가 먼저 정해놓은 그 물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맵에 입장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였는데요. 여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English Classroom 가상 공간입니다. 먼저 처음에 들어오시면 Visitors Book이 먼저 눈에 띄실 텐데요. 이렇게 물체가 활성화가 되면 X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방명록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 패들릿을 활용하여 만든 방명록인데요.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글을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여 문법, 읽기, 듣기, 말하기 수업 등을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항상 클래스도조라는 사이트와 앱을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아이들을 목록으로 넣으셔서 잘한 행동, 예를 들면 미션을 해결을 한다든지 발표 태도가 좋다든지 또는 유의해야 할 행동 등에 따라서 캐릭터별로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는 클래스 스크린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수업에 필요하신 배경화면을 설정을 하시던지 주사위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관련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을 화면에 띄워두실 수도 있고 안내해야 할 사항을 글자로 안내하실 수도 있고 그림으로 소개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설정하실 수 있고 스탑워치 등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무료로 계정 가입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다음 리스닝 활동으로 가보실 텐데요. 각 코너마다 제가 이렇게 블루틴 보드로 어떤 활동이 들어있는지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리스닝 활동에서 제가 활용하였던 라이브 워크시트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라이브 워크시트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 온라인 학습지입니다. 제가 했던 수업은 듣기, 말하기 수업일 때 이 대화 내용이 졸업 앨범을 찍기 위해서 어떤 학생이 미용실에 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재밌게 참여했던 것 같은데요. 차례대로
라디오는 실제 제가 했던 학습지, 그리고 티셋은 방법, 안내, 그리고 옆에 있는 맛있는 버블티는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명령어, 그리고 여기 몬스테라 식물은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하였던 활동 영상입니다. 그러면 라이브 워크시트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제가 잠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워크시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먼저 계정을 간단하게 무료로 가입을 하시고 Make Interactive Worksheet에서 Get Started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먼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나 또는 CD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지를 PDF나 JPG로 변환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학습지를 JPG로 변환한 후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 형태가 활성화되는데요. 선생님께서 듣고 빈칸을 채웠으면 하는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박스를 만들어 두십니다. 그리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표현을 이렇게 먼저 기입을 하시고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면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고 공유를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활성화되죠. 그러면 이 링크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동으로 듣고 정답 체크까지 자동으로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든 학교에서든 아이들이 일반 학습지보다 이렇게 터치해서 직접 완성하고 정답 체크까지 개인적으로 바로 된다는 점을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말하기 수업 때는 제가 최근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말하기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식물 2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간단한 활동 영상,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랩탑은 구글 슬라이드 실제 학습지, 그리고 여기 기타 2개는 말하기 수행평가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을 제가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글 프레젠테이션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미용실에 갔던 상황을 역할 놀이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학생이 짝을 지어서 한 명은 hairdresser, 다른 한 명은 customer이 되어서 어떤 스타일을 추천하고 어떤 스타일을 머리를 하고 싶은지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제 미용실에 오면 탭으로 헤어드레서 분들이 어떤 머리를 하시겠어요? 하면서 추천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탭을 넘기면서 저는 이 머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추천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대화를 실제 상황과 관련해서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글 슬라이드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바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공유 권한이 중요합니다. 학생들과 같이 사용하시고 싶으실 때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즉 학생들에게 공개를 하려면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 학생들이 보기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 뷰어 기능, 그리고 댓글만 작성하면 좋겠다 또는 편집해서 직접 이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을 학생들이 삽입하거나 수정을 하였으면 좋겠다 하면 편집자 기능을 활용을 해서 또는 뷰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링크를 복사한 후에 학생들에게 공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의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이렇게 상단에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하시고 밑에 점 3개가 활성화되었을 때 자막 환경 설정에서 자막 전환을 누르시게 되면 학생이 말하는 영어가 자동으로 자막으로 하단에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se slides for
The student speaking activities.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영어로 자막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나 대회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글에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항상 점 9개만 찾으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문서에 들어오셔서 플러스, 참고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드는 문서는 항상 0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서를 제작하실 때 구글 문서를 활용하시면 되게 쉽게 빠르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도구에서 음성 입력을 누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이 자동으로 여기에 타이핑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나 어떤 말하기 활동을 연습해 볼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팁은 선생님들 상담하시고 기록하실 때 일일이 타이핑 하시기가 굉장히 번거로울 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 하나 버튼만 누르셔서 말씀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다음은 단어 학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사이트로는 퀴즐렛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온라인 플래시카드로 단어의 발음을 듣고 또 뜻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다양한 게임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 다양하게 수업 시간에 단어 학습에 관련해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읽기 전 활동하실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소개입니다. 먼저 프로젝터의 기능은 여기에 프로젝터는 Edpuzzle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책은 미니북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제작한 영상, 그리고 이 램프를 활성화시키면 EBS Fun Reading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먼저 프로젝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Edpuzzle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단원에서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글을 학생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먼저 글을 읽기 전에 생애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지식 채널 2에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이라는 영상을 가지고 와서 5분짜리였는데 제가 2분 37초로 커팅을 해서 중간중간에 문제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항상 수업 전 선생님께서 수업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영상에는 항상 봐야 하는 목적이 있으면 학생들이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영상이 잠시 멈춘 후에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미리 설정해둔 질문이겠죠. 그래서 Where was the poet born? 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학생들이 읽기 전 활동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배경 지식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읽기 활동에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읽기 또는 읽기 후 활동에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위에 그림은 Google Art and Culture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그리고 여기 촛불 때는 구글 설문지 그리고 의자는 어떤 내용을 학습한 뒤에 만들 수 있는 만화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탁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활동인데요. 구글 Art and Culture는 항상 이렇게 점 9개에 들어오시면 Art and Culture에 입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 단원에서 윤동주의 시인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면서 동주라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과 함께 박물관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기념관은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이 공간에 들어와서 어떤 글을 썼고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간접 체험해 보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구글 설문지를 사용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학습한 후에 어떻게 내용을 학습하였는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공유를 해서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답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실 수 있고, 또는 해석을 꼼꼼하게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활동이 소개되어 있는지 먼저 보시면, 의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문장 만들기를 소개해 두었고, TV를 활성화하면 제가 했던 활동 영상, 그리고 탁자를 활성화시키면 패들릿을 활용해서 과거 완료 문장을 만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활동 영상을 먼저 보시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배웠던 it, that 강조 구문을 활용해서 직접 페어 액티비티로 문장을 만들고 관련 그림을 삽입하는 모습인데요. 편집자 기능으로 공유를 해서 학생들이 이 설정된 슬라이드에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제가 그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글을 가르치면서 과거 완료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를 활용해서 실생활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학생들이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신만의 문장을, 과거 완료 문장을 만들고 관련 이미지가 있으면 관련 이미지까지 이렇게 삽입하여서 글을 올리고, 학생들이 그러면 서로 같이 함께 보게 되겠죠. 자, 책이 활성화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다양한 주제에 걸맞는 글쓰기 활동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단원에서는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crostic poems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acrostic poems가 애들한테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삼행시처럼 앞글자를 따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나타나게 하는 시다. 시간을 주고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의 시는 굉장히 오래전에 쓰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들 중에 하나라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많이 기억이 될 텐데, 그 내용을 담아서 이 학생은 remain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remember, even though you forget me. Maybe I remember you. After your death, I will be so sad that I can't stand. Now I'm still here. Concrete poems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요. Concrete poems는 말 그대로 이 단어, 이 시를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입니다. 학기 활동과 더불어서 프로젝트 활동으로도 혹시 심화해서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구본 모양을 활성화하시면 이 활동은 학생들이 윤동주 시인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많은 시들을 접했는데 학생들에게 직접 와닿는 가장 따뜻한 시를 하나를 골라서, 윤동주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인의 시를 하나를 골라서 그 시 중 한 구절을 영어로 바꾸어서 켈리 누름꽃 책갈피를 만든 모습입니다. 책갈피는 축제에도 전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온라인 국제 교류 활동을 하는데 대만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 램프는
보시면 카훗하고 퀴즈엔을 제가 소개를 해두었고 오른쪽은 노션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안내를 해두었는데요. 네. 학생들은 게임 핀 번호,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게임 핀 번호를 치고 닉네임으로 들어와서 게임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이트고 퀴즈엔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만든 사이트인데 방탈출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노션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선생님께서 한 단원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선생님 이건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었어요? 복습해주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참 많은 질문들을 하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노션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꾸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션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체나 다양한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한 번은 거쳐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뉴얼 소개라던가 Q&A라던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또는 고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을 한데 모아서 설명할 수 있는 사이트, 즉 나의 복잡한 정보들, 많은 생각들, 그리고 넘쳐나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개념화, 노션 말 그대로 개념화 해주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Q&A 존에 들어오시면 오늘 짧았던 연수지만 조금이나마 선생님께 하나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기 구글 젠보드에 들어오시면 오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스티커 메모를 활용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겟더타운 링크는 일주일간 유효하니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주중학교 영어교사 정혜경입니다. 이번 2021학년도 수업 나눔 한마당에서 제 수업을 공개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비록 좀 많이 부족한 수업이지만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수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순서대로 제가 수업 소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1학기 때 했던 수업인데요.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업이고요. 저는 교과서가 동아출판입니다. 그래서 윤정미 작가가 쓴 동아출판 교과서의 3과 4과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고요. 이 출판사의 교재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3과의 주제가 업사이클링이고요. 4과의 주제가 Animals that use tools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단원이 조금 주제가 상반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큰 테마로 묶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과의 주제를 업사이클링에서 좀 더 확대해서 What can we do for the environment?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고요. 4과도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대신에 이 환경과 관련을 지어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endangered animals를 소개하고 조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3과 4과를 조금 하나로 엮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학기 때 학생들과 함께 글쓰기 수행평가를 계속 실시를 했었는데요. 각 단원마다 끝날 때 학생들이 그 단원의 주제에 맞게 글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관해서 글을 썼었고 2과에서는 축제에 관련된 글을 썼었는데요. 3과도 마찬가지로 그 What can we do for the environment? 라는 주제에 맞춰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혹은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글쓰기를 진행을 했고요. 4과도 마찬가지로 Endangered Animals라는 주제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글쓰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이제 글쓰기만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아이들이 모았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 주제에 관련된 어휘, 그리고 문법, 그리고 주제에 관한 내용, 이 조금 부족한 것이 가장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을 좀 습득을 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서 글 쓸 수 있는 조금 그 초석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탐구 활동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검색을 하고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사고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글쓰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실시를 하였냐면요. 먼저 3단원에서는 What can you do for the environment?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어쨌든 교과서의 내용이 업사이클링이 나오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네, 리사이클링과의 차이점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질문 주제 What can we do for the environment를 던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학생들과 함께 기본적인 문법 내용 그리고 본문 내용을 통해서 배경 지식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해 배경 지식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과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환경 오염에 관한 아이들에게 조금 그 생각을 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 그 글쓰기 전 마지막 단계로 환경 오염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보도 검색을 하고 스스로 생각도 해보는 시간을 거쳐 마지막 최종적으로 글쓰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맨 처음에 주제를 던지기 위해서 뭐 업사이클링 관련 그 노스페이스에서 제작한 영상도 광고 영상도 한번 보고요. 다양한 제품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요거는 업사이클링 그 영상 광고 영상인데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노스페이스에서 제작한 건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광고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훌륭한 수업 소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문법 수업이라든지 그 본문 수업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는 또 남중이다 보니까 교사의 설명이 너무 길면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문 수업이라든지 문법 수업은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습지라든지 과제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떨 때는 혼자 하기도 하고요. 짝과 함께 하기도 하고 모든별로 하기도 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친구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모르겠는 거는 교사에게 질문도 하고 그리고 교사에게 검사도 받으면서 피드백도 받고 수정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조금 기본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배경 지식을 조금 활성화를 시켰다면 다양한 또 활동들을 통해서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랑탄 인 마이 베드룸은 그린피스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짧은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저희 지금 단원과 잘 어울려서 활용을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질문에 대답을 하며 문법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영상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플라스틱이 가장 조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어떤 동물들이 그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유튜브에 찾아보니 이 Sustainable Consumption이라든지 Sustainable Lifestyle에 관해서 좋은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학생들이 직접 살펴보면서 스스로 Sustainable Consumption이라든지 Lifestyle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들은 한번 직접 유튜브에 다 있는 영상들이니까 활용해 보시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보듯이 이제 아이들이 QR코드로 저렇게 영상을 직접 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 다음 단계에서 아이들이 탐구 활동으로 환경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상황들을 살펴볼 건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초석이 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꼭 거쳤고요. 그 이 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환경 문제를 선정을 하고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친구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개인적 해결 방안은 조금 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업에서의 해결 방안은 사실은 조금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 했어요. 아마 좀 쉽게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되돌아 생각을 해보니 이 단계를 조금 더 시간을 충분히 제공을 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제공을 했더라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이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식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던졌더라면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길게 이 시간을 못 주었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을 해서 개인적 실천 방안과 기업의 실천 방안을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짝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를 했더라면 더 많은 정보를 아이들이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글쓰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글을 너무 많이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제 글쓰기를 하다 보니 1단원 때 글 쓴 내용보다 이 3단원에 글 쓴 내용에 훨씬 더 글의 길이부터 내용도 풍부해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이거 지금 제가 예시로 들고 온 글들은 25점 만점에 25점을 받은 굉장히 잘 쓴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저런 조건들도 제시를 하고 루브릭도 제시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은 준비를 못했지만 교사의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사의 모델링이 없으면 학생들이 글 쓰는 것을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먼저 교사가 모델링을 보여주면 그 모델링 속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참고하는 아이들도 많고 해서 그런 단계를 통해서 글쓰기가 훨씬 더 조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아이들이 글쓰기를 최종적으로 했고 글쓰기 수행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이제 4단원에서는요, Endangered Animals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아까 3과 진행을 할 때 랑탄 in my bedroom이라는 영상을 아이들이 시청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오랑우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문법과 본문 수업을 통해서 기본 지식을 습득을 하고 배경 지식을 좀 활성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사 보고서를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한번 아이들이 살펴보고 정보를 검색을 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그 랑탄 인 마이 베드룸의 영상을 이제 이번에는 동물에 초점을 두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번 아이들이 이 단원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구나라고 조금 주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문법과 본문 수업을 거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이 왜 멸종위기에 처했는지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려운 단어인 듯 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아이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나중에는 저 단어들을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네, 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그림 카드를 한 40장 정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해서 마음에 드는 동물을 한 종을 골라서 그 동물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동물들을 골라서 그 동물에 대한 정보를 조사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하였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홍보 자료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실에 가서 PPT 한 장짜리 자료를 제작을 하는 건데요. 요 수업은 사실은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직전에 진행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저 맨 앞에 제가 직접 만든 그 홍보 자료를 모델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홍보 자료를 제작하면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고 제작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거 자료를 참고로 해서.
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 그 PPT 한 장짜리 자료를 이제 패들렛에 올려서 이제 함께 공유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2학년 3반에서 만든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네, 학생들이 만든 그 한 장짜리 홍보 자료입니다. 이 수업을 하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방학 직전에 진행된 수업이다 보니 이제 홍보 자료를 제작을 하고 이 이상 활동을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실제로 이제 뭐 학교에 모니터 큰 그 현관에 있는 모니터에 전시를 한다든지 뭐 책자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홍보를 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워서 2학기 축제 때 한번 실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개선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학생들이 이 3과 4과를 거치면서 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조금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단원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몰랐다 라든지 환경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배달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든지 뭐 텀블러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든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성찰 일지를 작성을 해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식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게끔 만드는 것에는 조금 성공을 한 것 같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단원이 주제가 업사이클링이었는데 기술과정 교과서를 보다 보니 저 업사이클링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사이클링 하나만으로도 이 기술과정과 융합을 해서 훌륭한 수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였거든요. 그래서 기술과정에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영어 시간에 그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뭐 소개 자료를 직접 제작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훌륭한 융합 수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환경 문제를 그 실천하기 위한 기업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색을 할 때 조금 힘들어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더라면 더 좋았겠다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못 나갔지만 다음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실제로 기업에 이런 식으로 제품을 제작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좀 촉구하는 이메일을 작성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종위기 동물을 실제로 홍보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 실제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1학기 때 3과 4과를 거치면서 진행했던 수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한 수업이지만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충고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 수업에도 더욱더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2021 수업 나눔 한마당에서 영어 동화책으로 하는 영어 수업 사례를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면 저는 영어 동화책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2018년도에는 방과후 수업에서 앤서니 브라운의 피기북, 실리 빌리 더 터널이라는 책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수업에서 고릴라라는 책을 다뤄보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아쉽게도 어떤 책도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학기에 A Chair for My Mother이라는 책으로 영어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왜 영어 동화책을 영어 수업에 활용하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중학교 그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해서 각각의 그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도 그 주제에 관련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혹가다 그 본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미한 지문을 가지고 와서 대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과마다 중요한 문법 사항이나 어구 같은 것을 Language in Use 파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단순히 요목화하고 그다음에 문제 위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실제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음에 들지 않는 리딩 본문을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미닝풀한 컨텍스트 속에서 grammar and structure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동화책을 영어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재구성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1학기에 다루었던 책은 바로 베라 B. 윌리엄스의 A Chair for My Mother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궁금함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선생님 책은 어디서 사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신데요. 보면 저는 보통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꼭 구매를 다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 원어민들이 좋은 책들을 read aloud 해주는 비디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디오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책을 고르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도 있으실 텐데요. 저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read aloud 해주는 그 파일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괜찮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문을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라는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구글링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용 위주로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따 수업 사례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언제 계획해서 수업 준비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이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흡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업무도 하면서 외부 지문을 좀 호흡이 긴 것을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건너뛰고 이 동화책을 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으로 수업을 한 사례를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그냥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 1분 40초 가량을 비디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Chair for My Mother by Vera Williams. My mother works as a waitress in the Blue Tile Diner. After school sometimes I go to meet her there. Then her boss, Josephine, gives me a job too. I wash the salts and peppers and fill the ketchups. One time I peeled all the onions for the onion soup. When I finish, Josephine says, "Good work, honey," and pays me. And every time I put half of my money into the jar. It takes a long time to fill a jar this big. Every day when my mother comes home from work, I take down the jar. My mama empties all her change from tips out of a purse for me to count. Then we push all of the coins into the jar. Sometimes my mama is laughing when she comes home from work. Sometimes she's so tired she falls asleep while I count the money out into piles. Some days she has lots of tips. Some days she only has a little. Then she looks worried. But each evening, every single shiny coin goes into the jar. We sit in the kitchen to count the tips. Usually Grandma sits with us too. While we count, she likes to hum. Often she has money in her old leather wallet for us. Whenever she gets a good bargain on tomatoes or bananas or something she buys, she puts by the savings and they go into the jar. 네, 이렇게 A 내용을 chair for my mother. 네,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 선생님이 보신 페이지까지는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책들이 과거형으로 시작되는 책들도 많은데요.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앞부분까지는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다가 뒷부분에 과거형으로 진행이 돼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1 학생에게 참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제가 처음 활용한 첫 부분인데요.
먼저 4월 달에 레슨 1과 연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먼저 30권 정도 구매를 해서 학생들에게 한 권씩 주면서 그림과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그 학습지를 주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네, 1과에서는 선생님 그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끝에 s가 붙이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동화책과 연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에서 일반 동사 끝에 s가 붙은 경우를 찾아서 표시를 해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친구들과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저는 모둠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시작할 때부터 모둠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학생들이 과업에 몰입하고 난 다음에 모둠 활동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둠을 만들게 되면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상 과업을 시작하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할 것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본인이 각자 모두 찾은 다음에 확인을 하는 단계부터 모둠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표시한 동사들을 4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S, ES, Y를 I로 고치고 ES, 불규칙 변화 이렇게 4가지 형태를 구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잘 찾아주었고요. 본문에서. 그 다음에 empty와 by의 차이점, 왜 by는 s만 붙이고 empty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일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더니 하나는 자음 플러스 y고 다른 하나는 모음 플러스 y여서 그래요.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도출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친구들과 이렇게 찾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인데요. 아까 2번에 정리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주어는 어떠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동사들을 노란색으로 아까 다 표시를 했잖아요. s를 붙이는 것을. 그래서 그 문장의 앞에 있는 주어들을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학생들이 주어가 모두 3인칭 단수이구나 라고 이렇게 거꾸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학습지에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따로 보여주고 필기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자기 속도대로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모둠원들과 함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2번째 파트인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 3분 정도 동안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can't get a single other coin out of the jar, we are going to take out all the money and go buy a chair. Yes, a chair. A wonderful, beautiful, fat, soft armchair. We will get one covered in velvet with roses all over it. We are going to get the best chair in the whole world. That is because our old chairs burned up. There was a big fire in our other house. All our chairs burned. So did our sofa, and so did everything else. That wasn't such a long time ago. My mother and I were coming home from buying new shoes. I had new sandals, and she had new pumps. We were walking to our house from the bus. We were looking at everyone's tulips. She was saying she liked red tulips, and I was saying I liked yellow ones. Then we came to our block. Right outside our house stood 2 big fire engines. I could see lots of smoke. Tall orange flames came out of the roof. All the neighbors stood in a bunch across the street. Mama grabbed my hand and we ran. My Uncle Sandy saw us and ran to us. Mama yelled, "Where's Mother?" I yelled, "Where's my grandma?" My Aunt Ida waved and shouted, "She's here, she's here, she's okay. Don't worry." Grandma was all right. Our cat was safe too, though it took a while to find her. But everything else in our whole house was spoiled. What was left of the house was turned to charcoal and ashes. We went to stay with my mother's sister, Aunt Ida, and Uncle Sandy. Then we were able to move into the apartment downstairs.
We painted the walls yellow. The floors were all shiny. But the rooms were very empty. The first day we moved in, the neighbors brought pizza and cake and ice cream, and they brought a lot of other things too. The family across the street brought a table and 3 kitchen chairs. The very old man next door gave us a bed from when his children were little. My other grandpa brought us his beautiful rug. My mother's other sister, Sally, had made us red and white curtains. Mama's boss, Josephine, brought pots and pans, silverware, and dishes. My cousin brought me her own stuffed bear. Everyone clapped when my grandma made a speech. You are all the kindest people, she said, and we thank you very, very much. It's lucky we're young and can start all over. 네, 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들이 보신 부분을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7월에 레슨 4 4과와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4월에 보고 7월에 다시 보다 보니까 내용을 좀 까먹은 부분도 있어서 책을 나눠주고 앞부분을 다시 보도록 했고요. 그런 다음에 모둠별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책을 주지 않고 제가 유튜브 파일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 유튜브 파일을 이용하니까 좋은 점이 일단 학생들에게 리스닝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텍스트를 읽으면서 리딩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파를 보면서 게싱을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부분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부분인데요. 돈을 모으는 이유가 이제 여기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집에 큰 불이 나서 우리 그 의자들이 다 타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윗글을 읽고 떠오르는 색깔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자 얘들아 이런 것은 답이 없어. 너희가 읽고 너희가 든 생각이 그냥 답이니까 어떤 정해진 정답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써보자 이렇게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B 파트를 읽고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먼저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살펴보고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림으로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죠. 같은 텍스트를 읽었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부터 개인 활동에서 모둠 활동으로 전환을 해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인데요. C 부분인데 아까 4과에서 동사의 과거형과 제가 연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이 파트에서 과거형 동사를 모두 찾아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개수를 세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좀 긴박한 부분이고 좀 중요한 부분을 해석을 해보도록 했고요. 그런데 크게 어려운 어휘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윗글에서 느낄 수 있는 엄마와 나의 감정 변화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질문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D 파트는 이제 다 타고 남은 그런 깜깜해진 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A 부분을 밑줄을 긋고 너희가 단어 뜻은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그림이랑 이 문맥상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A 부분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B 부분은 이렇게 벽을 노란색으로 다 색칠을 했고 바닥에 빛이 났죠. 그죠? 청소를 해서. 하지만 방이 엄청나게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부분을 학생들이 직접 해석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장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수업하다 보니까 갑자기 얘들아 만약에 너희 집에 큰 불이 난다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꼭 한 개만 가지고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그냥 깜짝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통장 카드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트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동사의 과거형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것의 원형을 써보도록 했고요. 동사의 과거형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들이 주거나 사준 것을 모두 표시하고 우리말로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어휘의 뜻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웃이라면 무엇을 선물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도 물어보았는데요.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대답을 많이 적어주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소화기 부적, 불이 안 나게 하는 부적, 그 다음에 불 나면 바로 끌 수 있는 소화기, 이런 걸 써둔 친구도 있고요. 이불, 그 다음에 휴지, 컵, 텀블러, 뭐 TV, 책상, 공부 많이 하라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용품도 있고 여분의 돈, 화재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생각을 많이 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파라고 해서 소파는 침대도 되고 소파도 되니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좋았던 게 이거예요. 저는 참 아이들의 생각을 잘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가 돈만 많이 있다면 정수기를 사주고 싶다. 왜냐하면 마트 가서 물을 계속 사 먹으면 돈이 좀 나가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써주었고요. 그 다음에 힐링 타임으로 같이 놀러 가고 싶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스트레스도 풀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불, 베개 매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대답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학생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무선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 부분을 발표를 하도록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뒷부분에 아직 좀 몇 페이지가 남아 있는데 결말은 사실 뻔해요. 돈을 모아서 쇼파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읽지 않고 직접 써보도록 이렇게 활동지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1학기 때. 자, 그리고 제가 2학기 때 준비한 책은 바로 The Wednesday Surprise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여름 방학 때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진도 계획표에도 넣어뒀고요. 그 다음에 7과에 보면 give, show, tell이라고 해서 뒷부분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이런 형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ave to, 그 다음에 don't have to가 소개가 되어서 이 부분이랑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이 내용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렇게 내용 속에 제가 목표로 하는 구문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해서 제가 지금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고릴라로 했던 수업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학습지를 반으로 접으면 책 모양이 되도록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앤서니 브라운에게 인터뷰를 하고 싶은 질문을 그룹별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했고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인터뷰 기사 중에 이 부분만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랑 함께 다뤄봤고, 그 다음에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어린 시절에서 자기의 많은 그 이야기들이 왔다. 그런데 사실 그걸 쓸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기 써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별로 이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등장인물만 먼저 소개를 하고 여기에 책 속에 사파가 총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그림 6개, 후반부 그림 6개로 나눠서 모든마다 한 그림을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마다 이렇게 그림에 알맞은 이야기를 영어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책에서 사파가 중요한 것이 이 작가가 글만 쓴 것이 아니라 그림까지 함께 그렸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과 그림이 잘 연계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다 케이스를 활용해서 전시도 하고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쓴 이야기를 원작과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그냥 북 리포트를 써보라고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릿을 주고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표지도 나만의 표지를 한번 완성해보자 이렇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으로 지루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런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인데요. 영어 동화책도 우리가 읽는 보통의 이야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그리고 또 가능하시다면 교과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를 하시면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지 파일은 제가 채팅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미문학 읽기 관련해서 고민을 함께 나눌 영남36고등학교 교사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 여기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교육과정에 접근하는 분들일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제 현재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중3부터 고3까지 4개의 학년을 4개의 과목을 한 번씩 사용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이게 앞으로 여러분 모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고등학교들에서 적용을 하면 다학년 다교과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또 저희는 최대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편이라 한 발짝, 한 반발짝 조금 더 먼저 경험한 사람의 아주 서툴고 미숙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미문학 읽기 혹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께도 이런 분들하고 공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맞춰서 교사가 하고 싶은 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고 싶은 분, 또는 다학년 다교과라는 이 현실에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수능 대비 독해 수업 이제 정말 지겹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수능은 약간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능 말고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내가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나도 개인적으로 또 교사의 삶 속에서도 뭔가 얻어가고 살찌워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께 과감하게 저는 영미문학 읽기 수업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요, 당연하게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런 것들 참고하실 텐데요. 먼저 이 과목에 대한 성격을 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영미에서 출판된 대표적인 소설, 시, 희곡 등의 문학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동이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교재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책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물론 말은 그렇습니다.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교사와 학생이 협의해서 선정하고 하면 된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런 hub.lexile.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영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앵무새 죽이기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을 하나 검색을 해봤더니 790L, 1120L 이렇게 숫자에다가 L이 붙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렉사일 지수라고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책의 어느 정도 대략적인 난이도를 확인을 또는 가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파움 같은 경우에는 1170L인데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작가에 의해서 같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출판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버전을 또 어떤 판본을 선택하실지에 대한 참고 자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서치를 많이 했고요. 이게 고3, 저희 학교는 고3이 영미문학 읽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작년부터 머릿속으로 이 수업을 내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953년에 미국 작가인 레이 브래드베리 씨가 쓴 파렌하이트 451이라는 책을 선정을 하게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고 책이 많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책이 되었고요. 제가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도 심화영어 1이라는 소수 선택 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미문학 읽기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서 우리 교과서 말고 원서를 읽자라고 정해서 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When My Name Was Kyoko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고, 2학기 때는 A Long Walk to Water이라는 같은 작가 린다 수 파크의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영미문학 읽기라고 하더라도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2학년에 배정이 되었는지 또는 3학년에 배정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수업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루틴이 필요하죠. 그리고 루틴화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또 약간 예측하면서 또는 그 예측을 벗어나는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재미있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원칙적으로 책 읽기를 숙제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게 될까 봐 그게 저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책은 교실에 와서 함께 읽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독후 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고 나중에 풀 클래스 쉐어링도 많이 하는 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업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진 자료를 많이 남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그런 컴퓨터 화면을 제가 많이 캡처를 해온 점을 좀 양해를 미리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독후 활동에 대해서 리딩 로그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을 남기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제출 횟수로 반영을 해서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더니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 되었습니다. 책을 교실에서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1학기 때 했었던 When My Name Was Kyoko라는 책은 오디오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시간 육성으로 읽어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물론 읽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가 구연동하는 마음으로 읽어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더블이라는 오디오북을 사용을 했고요. 오디오북이 참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근데 오더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 기반이고 해서 자료가 방대하고 또 좋은 성우들을 많이 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렌하이트 451 같은 경우에는 팀 라빈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 주인공인데 그분이 녹음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녹화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듣잖아요. 하루에 14, 15페이지씩 읽었는데 듣다가 웃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한국 고등학교에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저희 아이들이 모두 다 5, 1등급도 아니고 한 1, 2, 3등급의 학생들이 골고루 다 섞여 있는 그런 수업이었는데도 이런 영어 오디오북을 듣고 공감하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체력이 괜찮아지니까 더 즐거운 수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롱 워크 투어러 같은 경우도 남자 시점과 여자 시점이 이렇게 같이 진행되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레이션을 2명의 남녀 성우들이 맡아서 했고요. 자료는 뭐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나오니까 오더블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고3 학생들이 읽고 있는 걸 다행히 자료가 있었어요. 저희 교생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수업 참관하다가 인상 깊다고 몰래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 활동을 그러면 어떻게 구상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목표를 누가 적으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범인이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시각화가 하기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 체계에서 내용 요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독후 활동을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이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연초에 컴퓨터실을 미리 찜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영미문학 읽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항상 컴퓨터실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 학생들이 요즘에 아날로그 요소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랄까요? 좀 어색함이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실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그래도 좀 재밌는 거 하나 보다 하면서 온 계기도 되었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항상 연결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활동 자료를 제가 막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는 제 책상에서 그때그때 찾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아무 무리 없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두 다 하시겠지만 브레인스토밍하고 디스커션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가지고 미래 세계를 테크닉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인간성을 상실한 그리고 중요한 테마는 책을 읽는 것이 불법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방수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켜는 직업이에요. 책이 있는 곳에 신고받아서 가면 그곳에 불을 질러서 책을 다 없애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스포를 많이 했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 사회상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고요. 저는 대부분의 구글 클래스룸 활동을 아이들이 다 같이 하나의 문서에 들어와서 같이 작성하고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고3 학생들 사실 슬슬 발표력이 떨어지거든요. 입 여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일일이 다 발표를 시키지 않아도 그때그때 학생들이 옆에 친구가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발표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가진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생각도 알 수 있었고, 아이들이 이런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인지적인 발달이 충분히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저도 편하게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퀴즈를 하는데, 저는 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하는 경우에는 이 퀴즈를 기반으로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겠다라고 했고요.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글 폼으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매일 한 14, 15페이지 정도씩 읽다 보니까 단어를 그때그때 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유추하는 그런 능력을 많이 키우면서 그 대신 최소한 10개의 단어는 우리가 얻어가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좀 정해 주었고요. 질문 같은 경우에도 정답이 없는 그런 질문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책 속의 인물 중에 한 명을 만날 수 있다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을 잘 꿰뚫을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몬테그, 이게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유일하게 의식이 있는 사람 같다. 여기가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런 세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클라리스라는 아이는 몬테그라는 주인공에게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회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혼자서만 역행을 하는 걸까? 이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책을 추천한다면 누구한테 하고 싶니? 라는 질문도 아이들이 뭐 대충 쓸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하고 싶다.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한테 하고 싶다. 영어와 국어 능력이 뛰어난 친구. 복선도 많고. 근데 이거 복선 많은 걸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도 그 복선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친구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동시에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문학작품 공부하면 이제 여러분들 내용 요소나 학습 목표 다 보시겠지만 문학적 표현과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말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figurative language를 좀 공부를 하자. 제가 여기 넣어놓은 것은 가장 좀 간단하고 좀 쉬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또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한 번 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제가 주는 건 별로 없고 아이들에게 서치를 하라고, 저희가 컴퓨터실에 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시네도키가 무엇인가 라는 거, 애들이 환유, 제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국어 시간에 헷갈렸었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사전에서 긁어올 때 최소한 2개 이상의 버전의 영어 사전에서 긁어와서 이런 영영 이해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시도 가지고 와서 같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직유나 은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학작품 공부하면 관점, 항상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 이것을 포인트 오브 뷰 같은 경우도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first person이 무엇인지, third person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person 그 시점을 바꿔서 써보아라. 우리말도 괜찮고 영어도 괜찮다 했는데, 여기 우리 홍민아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국문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밀드레드라는 주인공의 소방수의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가 바꿔가지고 썼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인 몬테그 시점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장인물들의 생각은 알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은 왜 책이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걸까? 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밀드레드는 굉장히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하루 종일 TV 보는 것을 좋아하고 이어폰을 꽂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은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실 밀드레드가 남편을 떠나가는데 그 시점을, 그 장면을 탁 뽑아가지고 우리 미나가 나는 화장대 어딘가에 놓여 있을 립스틱을 떠올렸다. 이런 내용은 책에 없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이 친구는 이 인간상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가족이 해체되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있는데 그것을 립스틱으로 대변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어서,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다 적어주었고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등장인물을 하나 만나서 가상 인터뷰를 해보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로 쓰는 거, 우리말로 쓰는 거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그렇게 정해주지 않은 게 책이 이미 너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무조건 영어로 해라. 그러면 애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고 싶은 사람은 영어로 하고 우리말로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말로 하라라고 저는 좀 선택권을 준 편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몬테그 씨에게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는데 특유의 개혁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이런 가수가 좋아요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친구는 이 작품을 이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수찬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몬테그의 와이프인 밀드레드를 인터뷰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세요? 전 딱히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뭐 생각해야 되나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 인물에 대해서 분석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 안에서 이제 여기는 책이 금지된 사회니까 주인공이 그거를 막 되살려 보려고 시집을 하나 몰래 훔쳐와가지고 읽어주는 대목이 있는데 제가 1학기 때 도교육청단이 공개 수업을 하면서 이 시와 관련된 라임 스킴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24분의 선생님들이 수업 공개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보여주는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것에만 좀 집중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였거든요. 학생들에게 라임 스킴을 제가 한번 수업을 하고요. 너네가 직접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김지한 학생 같은 경우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조사를 하고 이것만 라임 스킴만 찾은 게 아니라 왜 로버트 프로스트가 독보적인 사람인지 왜 그가 사용한 이 라임 스킴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혁신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깊이 있게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영어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가 어려운 친구는 팝송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라임 스킴을 찾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때 살짝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학기 초에 아이들이 영어책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할 때 영어책 쫙 되어 있는 진열대에 가서 다 하나 정도씩 선택을 하고 그 책을 소개하는 잉글리시 북페어를 하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었고요. 영미 작가가 굉장히 많고 또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한 학기에 또는 1년에 한 권의 책을 읽기도 바쁘기 때문에 다양한 작가와 대표 작품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도 했었고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심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발표하는 것도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평가로 진행을 할 때도 그냥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스팅을 한국사 또는 세계사의 인물 중에서 하자. 고3 정도쯤 되면 한국사, 세계사 다 배우니까요. 그래서 시대를 좀 이렇게 정해주고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사람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적절한지 그 이유를 근거를 논리적으로 대보자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험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했었던 논술형 평가에서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쭈루룩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어떤 뭐 센서십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키워드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논술형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상은 제가 일부러 지금 저희 반에서 그냥 평범한 학생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개 정도의 활동을 넣었고 미래의 건축가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라서 건축가로서의 어떤 중요한 자질을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였고 개발했는지를 적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활동이 다 우리 친구들이랑 했던 것들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중에 2개밖에 못 적거든요. 조금 간략하게 적으면 한 3개 정도 적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똑같은 과목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활동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 뽑아서 쓰다 보면 모두가 다 개별화가 되고 다 그 아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세특기라서 아이들이 나중에 보고서 너무 고맙다고 찾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미문학 읽기 제가 수업 준비를 예전부터 하면서 자료를 많이 찾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제 생각에는 아마 다들 각자 있는 곳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영미 문학 읽기 고민 나누기라고 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방은
마지막 한 분이 계실 때까지 제가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그럴 만한 채널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이라서 혹시라도 당장 올해가 아니라도요. 내년 수업 준비하시거나 또는 내년에 수업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또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채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간략하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미문학 읽기 저는 준비하면서 좋았던 게 굉장히 이런 도움받을 만한 자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영미권에서는 문학작품 수업을 많이 하니까 이런 뭐 스터디 가이드 같은 것도 짤막하게 나온 것들도 꽤 많고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활동지 같은 걸 모아놓은 책들도 있고 그래서 책을 일단 정하고 나시면 그것과 관련된 서치를 하셨을 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들이 꽤 있고 이렇게 영화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수업을 조금 더 알차게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책하고 내용을 확인해보는 그런 수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짧지만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선생님들 1분, 지금 11시 34분인데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시적 언어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포항고등학교 교사 윤민입니다. 네,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인데요. 이제 뭘 가르칠까 하는 고민은 늘 하는 건데 요즘 또 이제 영미문학 읽기가 들어오면서 어떡하지? 뭐 이런 질문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고민을 혹시 가지고 계신 선생님 계시다면 오늘 수업 나눔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영미문학 읽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록 진도는 수능 특강으로 나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라도 시와 관련된 수업 활동 아니면 수행평가를 해서 좀 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시 수업을 통해서 느낀 유익한 점들은 4가지인데요. 먼저 준비되어 있는 정도를 봤을 때 우리 도서관에 갔는데 원서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도 많이 읽어놓은 책, 소설 같은 것이 없다. 혹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애들은 에세이 라이팅 같은 거 못한다.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수업이라는 장점이 있었고 또 시는 상당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독해하듯이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시를 보면서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똑같은 패턴을 주더라도 다 아웃풋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또 개별화될 수 있고 창의력을 엿볼 수 있어서 생활기록부 기록에도 아주 유용했습니다. 시적 언어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수업이니까 시적 언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저희가 대학 때 시를 배웠을 때는 텍스트를 보고 번역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를 텍스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 안에 들어있는 언어적 요소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실 시적 언어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유명사, 빅, 벤 같은 경우에 이미 두운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묘비명 아니면 신문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운문으로 쓰지 절대 산문으로 풀어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시적 언어는 운율과 또 비율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운율은 영어로 rhyme and meter라고 하고 제가 수업에서 좀 교수 학습이 가능하겠다라고 본 것은 alliteration, and rhyme, 그리고 메타포와 simile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 4가지에 대해서 수업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학습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라임부터 해서요, alliteration, 그다음에 이제 메타포와 시밀까지 한 4차시 내지 5차시 정도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패턴시를 작성해서 추가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이제 정량 평가가 가능한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라임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데요.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라임은 그 시의 마지막 행에서
강세를 받는 모음과 또 그 이어지는 자음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뭐 fly, sky, day, away 나오는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R&B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곡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면 여기저기에서 막 부르는 학생들도 생기고 상당히 좀 친숙한 편인 것 같았습니다. 라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공부해 볼 수 있게 라임이 되면 O 아니면 X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전부 다 라임이 안 된다는 것 선생님들 보이실 테고 예를 한번 봐보시면 자, 여기 son, 뭐 su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스펠하고 사운드하고 다르다는 것을 좀 아이들이 알게 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얘는 그 발음 기호를 보시면 ON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삭갑 발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sun이라고 발음을 하도록 모든 사전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발음이 같아서 얘네도 라임을 이루는 두 쌍의 페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자, 여기 이제 라임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son이란 단어를 검색을 하니까 네, sun이라고 해야겠죠. 여기 보면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실러블의 개수별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가 좋은 이유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문학 작품이나 노래 가사 안에서 라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경우에도 뭐 son, son 이렇게 예시를 보여줘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라임이 안 되는 한 단어 찾기. 되도록이면 이제 소리를 내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light, bright, right인데 그러면 이제 I 하는 게 이중 모음인데 얘는 A 들어가니까 이제 모음이 달라서 라임이 안 되는 경우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found, crown 얘네는 지금 모음도 다르고 또 뒤에 오는 자음도 다르고 이래서 라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또 직접 이제 라임이 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표에 써보게도 할 수 있고 연습을 충분히 했으면 릴레이로 게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 알듯이 첫 번째 친구가 cold 했으면 두 번째로 cold fold, 세 번째 친구가 cold fold old 이런 식으로 약간 기억력과 라임을 둘 다 활용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팀별로 승자가 나오면은 모아가지고 학급 단위로 이제 우리 반의 라임 킹 이런 식으로 또 찾아낼 수도 있어서 재미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시적 원어는 시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시를 통해서 당연히 소리 내어서 읽고 라임을 이루는 단어들을 찾아서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요 시가 내용이 좀 크리피하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런 내용인데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라임은 다 찾지만 의미도 좀 이해할 수 있게 같이 읽어주시면 많이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alliteration인데 라임과 다르게 alliteration은 네, 초성에서 찾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 let it be 중에서 times of trouble, 트 하는 소리가 자음만 보면 돼서 라임보다는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Mother Mary, word of wisdom 이런 식으로 whisper words of wisdom 얘는 약간 소리가 달라서 라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유사한 소리라고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Let It Be라는 노래가 아이들 다 흥얼흥얼 거리거든요. 이렇게 너희 입에 착착 붙는 이유가 alliteration이라는 시적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주면 좀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idiomatic expression, 무사히, safe and sound, happy Halloween, busy as bee 이런 것들이 다 두운을 이루고 있고 던킨 하면 애들이 도너츠라고 얘기하잖아요. 락 앤 락, 구글, 리그 오브 레전드까지 가면 저희가 남고는 애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모둠 안에서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쓰고 또 게임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 alliteration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tongue twister인데 예를 들면 Peter Piper picked up, Pepper picked peppers 이렇게 프 하는 소리가 계속 두운을 이루고 있죠. 아까처럼 얘도 이제 우리 반의 tongue twister king 이런 식으로 좀 연습할 시간도 주고 대결도 해보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메타포와 시밀리인데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뭐 은유, 직유 이런 것들은 배웠기 때문에 개념이 다 있어서 가르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 이제 영어로 해봐야 되니까 메타포, 은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바나나는 맛있고 맛있는 건 사과 뭐 그런 것처럼 영어 버전으로 love is sweet, 사랑은 달콤한데 달콤한 거는 꿀이지. 꿀은 벌이야. 벌은 그러면 diligent하고 diligent한 거는 아빠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love is father까지 이렇게 메타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life로 해도 되고 love로 해도 되고 아이들한테 시키니까 보통 life is beautiful 그 다음에 beautiful is woman 아니면 girl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많이 나가긴 합니다. 남고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씩 고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love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love is 1번 박스에서 하나를 고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glass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it, glass는 뭐 breaks 하겠다. it breaks. 마지막은 저는 이제 weak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뭐 dangerous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나오는 문장 자체가 하나의 시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증오는 칼이다. 자르고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은유인데 메타포인데 시밀리로 바꾸고 싶으면 어떤 것만 넣으면 돼 하면 애들이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like를 넣으면은 시밀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얘는 이제 senses poem이라고 해서 우리의 오감을 이용한 시입니다. 저희 학생이 작성한 시인데 이 학생에게 행복이 어떤 이미지인지 시를 읽으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I see family, 우리 가족을 본다. Here, TV 소리가 들리고 엄마가 요리하시는 냄새가 나고 내가 원하는 뭐든 먹을 수 있고 내 남동생의 다리를 만진다. 여기서 약간 좀 특이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감각동사로 바꾸면 like랑 같이 써서 similar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은 우리 가족처럼 보여. 집은 TV 소리처럼 들리지. 집은 우리 엄마의 요리 냄새가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그 활동이 그 as 이렇게 했을 때 관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as alike as 닮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왜 도토리 키재기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영어는 보면 two peas in a pot, 그러니까 이제 콩깍지에 들어있는 두 개의 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시밀리 표현도 굉장히 유용한 것이 원어민의 관념 속에 어떤 대상이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문화적인 것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좀 재밌게 느꼈던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새 핀처럼 브라이트한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as cool as cucumber, 오이처럼 차갑다는 게 뭐지 했는데 그 이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My boss is as cool as a cucumber.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 as dull as dishwater, 설거지 물처럼 지루하다. 그 수업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런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scarce, hen's teeth, 암탉이 원래 이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on a rainy night, 비 오는 밤에는 택시가 암탉의 이빨만큼 없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실제 영시를 보고 그 다음에 모방시를 작성해보는 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My heart is like a singing bird. 그러면 지금 화자의 마음이 무엇과 같니? 하면 애들이 뭐 singing bird 같고 apple tree 같고 rainbow shell 같아요 라고 답을 다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생일이 어떤 의미가 있어? 하면 사랑이 찾아온 날이다. 여기까지 나아간 다음에 like라는 표현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것들 아까 우리가 이쪽에서 봤던 as 표현 이런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아니면 like를 없애서 은유로 사용해도 된다 하면 좀 다양성이 많아지고요. 학생들이 할 때는 직접 이렇게 아이디어를 먼저 이렇게 맵으로 그려가지고 내 마음은 호수요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배웠을 경우에는 문법 요소를 넣을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whose만 할 게 아니라 which 하셔도 되고 아니면 관계대명사 쓰는 게 어려우면 because it is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애들이 조금 더 쉽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그 학생들이 작성한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면 내 인생은 is like Bitcoin whose price goes up and down.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비트코인 같은 인생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my heart is like grass. 이제 뭐 잔디인데 that sways in the wind. 이런 단어는 사실 학생들이 이제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수업 중에 좀 가까이에 있으면서 질문을 해오면 애들이 뭐 잔디 흔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저도 같이 찾아보고 알려주고 하고요. 아니면 아예 because로 할 수도 있습니다. My puppy is like a friend because it plays with me. 자, 이렇게 써도 괜찮고 제가 이제 받은 질문 중에 남고에서 시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독특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과중반 학생인데 꿈이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mathematician이라고 썼어요. 수학자는 is like a structure, 구조물 같은 거야. It's the base of universe, 우주의 기초 같은. 수학자는 like a box office, 매표소 같이, which is the entrance of the science, 과학의 출입구 같은, 굉장히 심오하죠. 이런 걸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얘는 이제 확실하게 자기의 그 가치관이라든지 특성이 드러나서 생활기록부에도 좀 기록하기가 좋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패턴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조금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패턴 C는 특정한 포맷을 주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표현을 넣어서 한 편의 시를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이렇게 정형화된 포맷이다 보니까 이런 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는 그 원형 자체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시를 쓴 거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광장 같은 곳에서 즉흥적으로 시인들이 시를 지어가지고 대중들에게 들려주고 했다고 해요. 그럴 때 어떤 특정한 포맷이 늘 있었고 시작하는 어구 같은 것이 좀 고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패턴 시도 굉장히 오센틱한 게 있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어크로스틱 포임 아까 김현정 쌤도 보여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처음 등교하는 날에 칠판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When you enter this loving classroom, consider yourself one of the special members of an extraordinary family. 네, 의미는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마션을 배웠는데 이렇게 단원의 주제를 수수께끼처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학생들이 써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싱케인 포임은 싱케인이라는 말이 오행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행이 5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noun으로 시작해서 제가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면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들. 첫 번째 칸은 안 쓰고 4개만 있습니다. Fun, well-known, searching, advertising, watching, eliminate advertisement with money, variety. 뭔지 다 아시겠죠? 돈 내고 광고를 없애야 되는 유튜브에 대해서 쓴 학생입니다. 아래쪽은 코비드-19인데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댓글 대신 직접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기를 뒤로 싹 접어 넘기면 되거든요. 이 제목에 대해서 상대방이 맞춰주면 나의 별점에다가 컬러링을 하는 겁니다. 이 컬러링을 제일 많이 한 학생들이 공감이 가장 잘 가는 시를 썼다라고 해서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반 학생이 쓴 건데 제가 그냥 조금 상처를 받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This class, 이 수업. 재미없고 안 행복하고 생각하고 지루하고 Why we write poem, school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뭐 나쁜 뜻은 없습니다. 이 학생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제가 저희 반한테 다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심경과 생각을 잘 드러내는 것이 시다. 또 잘 써가지고 네,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시피 포임이라는 것도 소개를 드리는데요. 요리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정의 레시피라고 시를 쓰는 겁니다. 요럴 때 이제 뭐 스탠자, 연이라든지 lines, 행 요런 말도 약간 가르칠 수 있습니다. first stanza에는 재료를 써라, second stanza에는 direction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레시피와 관련된 어휘들을 당연히 좀 가르쳐 준 다음에 모든별로 한 편씩 쓰는데요. 학생들이 꽤 진지하게 썼습니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한 레시피인지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21,000배럴의 사람들, 5,000박스의 공장, 8,000번 이제 미세먼지 뿌리고요. 시진핑은 한 개 있으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디렉션은 더 웃깁니다. Mix thoroughly with people and factory. 사람과 공장을 완전히 섞으세요. 자, 시진핑 한 개 넣고 풍부하게 양념을 하는데 미세먼지로 해야 됩니다. Bake in a money for a lifetime. 평생 동안 돈 속에서 구워가지고 serve often. 자주 내세요. With virus and COVID-19. 미세먼지와 코로나 같이 이제 전 세계에 내어주라. 약간 sarcastic한데 재치가 있어서 다른 반에도 소개를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패턴식을 제가 많이 소개드리진 않았는데 요 저널에 보면 좀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구글링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파트만 따로 떼서 그 활동지와 함께 선생님들께 요 저널을 파일로 한번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영어과 팀장을 맡고 있는 영천중학교 교감 전우선입니다.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수업을 공개해 주신 5분의 영어 선생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쉴 수 있는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아까 보니까 한 50분 이상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들에게 사전 연수에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29분이었는데 우리 50여 분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쌤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장에 참석하신 6분의 쌤들 역시도 고맙습니다. 아마도 좀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 경상북도 영어 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2시에 본부에서 회의식처럼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9시 35분에 문자로 안내해드렸던 그 문자로 개회식에 있었던 그 사이트예요. 그쪽으로 접속하셔서 마무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오늘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한 500분 가까운 쌤들이 지금 이 수업 나눔 한마당을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마도 내뿐만 아니라 우리 500명의 쌤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마무리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2시 5분경에 쌤들에게 한 번 더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나눔 한마당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QR코드나 혹은 접속 사이트를 제가 안내해 드렸으니까 문자 받으시는 대로 만족도 조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쌤들 우리 코로나19 끝난 다음에 건강한 상태로 곧 더 좋은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